안녕하세요. 자, 지난주 이어서 대리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대리에 들어와서 대리인의 이제 능력까지 말씀드렸고, 오늘 이제 복대리와 무권대리가 남았습니다. 먼저 복대리를 보십시오. 대리제 우리 8장의 4절입니다. 복대리라고 하는 것은 자, 본인이 있고요. 원대리인이 있습니다. 원대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본래의 대리인이고요. 원대리인이 선임하는 또 다른 대리인을 복대리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대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원대리인이 선임하고 본인을 대리하는 대리인입니다. 마찬가지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본인, 대리인, 그리고 상대방이 있었죠. 자, 이에 대해서 먼저 본인이 원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주고 대리권을 수여하고요. 그 다음 원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 원대리인이 원래의 대리인이 임의 대리냐 법정 대리인에 따라서 복대리인 선임권이 달라집니다. 먼저 복대리라는 의의입니다. 복대리라고 하면 대리인이 원대리인이 말이죠. 그의 권한 내에서 행위를 하기 위해서 대리인의 이름으로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을 하고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자, 조심해야 됩니다. 복대리인 선임은 원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을 하지만 본인을 대리하는 겁니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다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복임권이라 하고, 그리고 이 선임 행위를 복임 행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2번, 복대리인은 원대리권의 존재와 범위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원대리인이 대리권이 존재해야 복대리권도 존재하고요. 복대리권은 원대리권과 그 범위가 같습니다. 자, 먼저 복임권의 범위와 책임인데 2번, 임의 대리냐 원대리인이 법정 대리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원대리인이 임의 대리인이라면 원칙은 복임권이 없습니다. 임의 대리인은 복임권이 없다. 원칙은요.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본인의 성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돼 있죠. 민법 조문에 본인이 성낙을 하거나 본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해도 좋다라고 성낙을 하거나 특히 부득이한 사유,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는 원대리인이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등이 있을 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임의 대리인이 무단이라는 것은 원대리인인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성낙도 없이 무단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하면 그 복대리인의 대리 행위는 무권대리, 대리권이 없는 무권대리 행위가 됩니다. 무권대리는 바로 오늘 이 시간에 복대리 다음에서 설명드립니다. 무권대리가 되니까요. 대리권 없이 한 대리 행위니까 본인이 추인해야 유효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읽으세요. 책임인데요. 임의 대리인이 만약에 복대리인을 선임했을 때 선임 감독상 과실, 원대리인에게 복대리인 선임 감독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책임을 집니다. 다만 그러나 본인의 지명이라는 것은 본인이 복대리인을 누구를 선임하라고 지명을 했죠. 그 지명에 의해서 복대리인을 선임했다면 그때는
이 복대리인이 불성실하다 또는 부적임자다라는 것을 알고 통지, 즉 본인에게 통지하거나 해임을 게을리한 경우에만 책임이 있다. 요 경우는 본인이 지명했을 때는 책임이 감경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적임자나 불성실하다는 걸 알고도 본인에게 통지하지 않거나 또는 해임을 게을리했을 때에만 책임이 있다는 뜻이죠. 그 책임이 감경 낮아집니다. 다음 법정 대리인입니다. 원 대리인이 법정 대리인이라면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있다. 자,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있다는 것은 법정 대리인은 본인의 성락 여부와 관계없이 자기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이때는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무과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무과실이라는 것은 법정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했을 때는 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본인에 대해서 복대리인이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 본인에게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때 예외가 하나 있죠. 책임의 예외. 만약에 법정 대리인이 원 대리인이 법정 대리인인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했죠. 법정 대리인은 원래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만은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했다면 이때는 법정 대리인도 선임 감독에 과실이 있는 때에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무과실 책임이죠. 법정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했을 때는 무과실 책임이지만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했다면 그때에는 선임 감독상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니까 책임이 감경 낮아집니다. 다음 복대리인의 지위입니다. 자, 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대리인은 원대리인이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이 되지만 본인을 대리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닙니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누구의 대리인입니다.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다음 2번에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 상대방에 대해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를 가집니다. 자, 복대리인도 대리인입니다. 복대리인도 대리인이기 때문에 본인이나 제3자가 이 상대방과 복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할 때 원대리인과 같은 권리 의무가 있죠. 대리인과 동일한. 그리고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보다 넓거나 그 범위가, 권한의 범위가 더 광범위하거나 복대리인의 권한이 원대리인의 권한보다 더 클 수는 없습니다. 광범위할 수 없다는 말이. 그리고 대리인과의 관계인데 복대리인은 원대리인의 선임 감독을 받죠. 감독을 받는다.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감독합니다. 그리고 상대방 본인과의 관계에서는 원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고요. 동일한 지위를 갖고요. 복대리인의 복임권인데 복대리인이 다시 복대리인을 또 선임할 수 있는가? 복대리인이 다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가를 놓고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 대리입니다. 원대리인은 임의 대리인일 수도 있고 법정 대리인일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러나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 대리입니다. 이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 대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임의 대리인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 다시 복대리인을 또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대리인은 본인의 성낙이 있거나 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또 다른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임의 대리와 같은 조건으로. 그리고 복대리인이 만약에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대리행위를 하면 그건 바로 무권대리. 복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거나 원대리인의 권한의 범위를 원대리인보다 더 권한의 범위를 넘은 대리행위를 하면 무권대리행위가 됩니다. 다음 복대리권의 소멸입니다. 네 번째요. 복대리인도 본인이 우리 대리권 소멸에서 했던 것처럼 본인이 사망하거나 복대리인 자신이 사망하거나 성년후견 선고입니다. 그리고 파산이죠. 복대리인도 성년후견, 피성년후견 선고죠. 성년후견 선고를 받으면 대리권을 소멸한다. 앞주에 한정후견 선고는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니죠. 꼭 여기도 마찬가지 성년후견 선고를 받아서 피성년후견인이 되면 대리권은 소멸합니다. 한정후견 선고, 피한정후견인이 됐을 때는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주의해서 보시고. 다음 원대리인이 대리권이 소멸하면 따라서 복대리권도 소멸합니다. 원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이렇게 아시고, 또 하나 원대리인과 복대리인 사이에 수권관계 소멸은 원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행위를 복대리인을 선임했다가 이 선임행위를 철회하게 되면 복대리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3, 4번, 특히 1, 2번은 복대리권 소멸했어요. 1번, 2번은 우리 지난주 대리권 소멸해서 이미 설명드렸고, 3, 4번이 복대리권인 소멸에서 특유한 소멸 사유니까, 특히 3번 원대리권이 소멸하면 따라서 복대리권도 소멸한다는 사실 꼭 알고 계시고요. 자, 다음 이제 무권대리입니다. 무권대리라는 것은 대리인에게 전혀 대리권이 없이 대리행위를 한 것입니다. 자, 크게 무권대리에서는 대리권 없는 자가 무권이죠. 무권대리인이 대리행위를 상대방과 무슨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계약의 효과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에게 원칙적으로 그 효과가 귀속되지 않겠죠. 대리인에게 정상적인 정당한 대리권이 있어야 그 대리인이 한 대리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귀속됩니다. 효과가. 그러나 무권대리인의 행위는 원칙은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겠죠. 대리권이 없는 자의 대리행위고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협의의 좁은 의미의 일반적인 무권대리와 표현대리가 있습니다. 이 표현대리는 따로 무권대리이지만 제가 따로 설명을 또 드립니다. 자, 일반적 협의의 무권대리 먼저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제 표현대리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협의의 무권대리는 말 그대로 대리인에게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를 한 겁니다. 다시 계약의 무권대리와 무권대리인이 상대방과 대리권도 없이 계약의 무권대리를 한 경우가 있고, 다음 단독행위, 무권대리인이 상대방에게 단독행위를 했거나 대리권 없이 단독행위를 하였거나,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무권 대리인이 단독 행위를 받은 그런 경우죠. 자, 일단 대부분 우리 민법은 계약의 무권 대리 중심으로 계약의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과 대리권도 없이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자, 민법 조문 130조를 보면 무권 대리 해놓고 대리권이 없는 자가 타인, 거기 타인은 본인입니다. 타인이 이 본인을 말합니다. 타인, 본인의 대리권도 없이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한 계약을 본인이 이를 초인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본인은 이 무권 대리인의 계약을 본인이 초인을 해줄 수가 있죠. 그게 이제 본인의 초인권입니다. 초인하면 본인이 이 계약을 초인하면 본인에게 효력이 있고 본인이 초인을 거절하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죠. 그때는 무권 대리인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 131조 상대방의 최고권입니다. 상대방이 최고를 한다. 본인에게 초인 여부에 최고를 합니다. 요구. 최고는 요구 또는 촉구 이런 뜻이죠. 131조 보십시오.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했을 때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에 확답을 해달라고 최고할 수 있고요. 요구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발신주의, 의사표시 효력 발생해서 발신주의를 배웠죠. 여기 발신주의고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을 뭐한 거로 봅니다. 거절. 추인을 거절한 것이니까 본인에게는 효력이 귀속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무권 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132조 추인과 추인 거절의 상대방인데 본인이 추인을 하거나 추인 거절을 할 때는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 원칙은 추인 또는 그 거절의 의사표시는요,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그 상대방에게는 대항, 주장을 못 합니다. 다만,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게 상대방이 아닌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을 했거나 추인을 거절했을 때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죠. 알았다면 그러하지 않다가 대항할 수 있다. 자, 추인이나 추인 거절을 본인이 상대방에게 하지 않고 무권 대리인에게 했을 때, 그때는 상대방에게는 주장을 못하죠. 다만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에게 본인이 추인을 했거나 추인 거절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죠. 알았다면 본인도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133조 추인의 효력입니다.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 시에 소급하죠. 소급해서 무권 대리인과 상대방이 계약을 한 시점으로 돌아가서 추인은 계약 후에 나중에 했지만 계약 시에 소급해서 추인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 소급표는 제3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합니다.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는 못한다. 상대방의 철회권입니다. 철회권은 상대방이 계약을 할 때, 무권 대리인과 계약을 할 때 자신이 했던 의사표시를 상대방이 무권 대리인이 했던 의사표시를 철회합니다. 이 철회를 하게 되면 저 계약은 무효가 되죠.
그게 상대방의 철회권입니다. 자, 법조문 보십시오.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이 있을 때까지 본인이 추인을 하게 되면 본인이 추인을 해버리면 저 계약은 소급해서 유효가 되니까 본인이 추인한 후에는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고 반대로 상대방이 철회한 후에는 본인은 추인할 수가 없죠. 따라서 상대방의 철회권은 본인이 이 계약을 추인할 때까지, 즉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무권 대리인입니다. 대리인에게, 무권 대리인에게 철회할 수 있다. 이러리 자기가 계약을 할 때 상대방 자신이 했던 의사표시를 철회합니다. 그러면 철회하면 계약은 무효가 되고요. 다만 이 철회는 그러나 계약 당시 상대방이 무권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안때가 악의인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죠. 철회는 선의인 경우에, 선의라는 것은 무권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몰랐죠. 몰랐다, 선의죠. 선의인 경우는 철회할 수 있고 악의의 경우에는 철회할 수가 없다. 지난번 우리가 행위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와 거래했던 상대방, 미성년자와 계약을 했던 상대방도 철회할 수 있는데 그때도 미성년자 할 때도 선의의 상대방은 처리할 수 있지만 악의의 상대방은 처리할 수 없다고 했죠.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악의일 때는 철회 못합니다. 자, 이 조문들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무권 대리인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첫째. 그리고 두 번째, 본인에 대한 효과. 본인은 이 계약을 추인할 수도 있고 추인을 뭐 할 수도 있습니다. 거절. 먼저 본인이 추인을 하면 그건 본인에게 대리 효과가 발생합니다. 처음부터 소급해서 이 계약은 유효한 것이 되고 본인에게 효력이 귀속되죠. 다음,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면 그때는 본인은 이 무권 대리인이 한 계약의 본인은 효력을 받지 효력이 귀속되지 않습니다. 이때에는 본인이 추인 거절을 하면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책임을 져야 그 책임은 맨 밑에 맨 마지막에 나오게 됩니다. 다음 3번, 무권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한 무권 대리 계약 등의 전부에 대해서 해야 되고 일부 내용 변경 추인은 못합니다. 다음 이제 4번에서 나옵니다. 단 이 추인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다 할 수 있죠. 명시적, 묵시적 추인 다 불문입니다. 따라서 4번, 이 계약 전부를 추인해야 됩니다. 본인은 무권 대리인이 한 계약의 일부를 추인하거나 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한 때는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한 그건 추인으로서 효력이 없고 무효입니다. 일부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을 할 수가 없고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건 추인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다음 5번. 자, 우리 신의 측에서 나왔죠. 무권 대리 행위 후에 본인의 지위를 단독 상속했다는 것은 본인의 지위가 무권 대리인에게 귀속이 됐죠. 그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했다면 그때는 무권 대리인은 본인의 지위에서 저 무권 대리인의 자신의 행위를 신의 측상 추인
거절을 못한다. 만약에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했을 때 본인의 지위에서 이 계약을 추인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다. 신의성질의 위반이라고 우리 신의칙 할 때도 맨 앞에 민법 2조 할 때 신의칙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상대방 최고권입니다. 상대방은 최고를 할 수 있죠. 최고는 상대방 선의 또는 악의를 불문하고요. 철회와 달리 최고는 선의 악의, 선이든 악이든 다 최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 최고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발신주의죠. 그럼 추인을 뭐한 거로 본다? 거절. 발신주의와 발신주의라는 것과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이 아니라 추인을 뭐한 거로 본다? 거절. 이렇게 또 알아두시고 상대방 철회권입니다. 철회권은 상대방의 계약을 철회하면 무효가 되고 그 계약은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제 철회한 후에는 본인은 뭐 할 수 없다? 추인할 수가 없죠. 다음 이 철회는 상대방이 선의 무권 대리인과 계약을 할 때 무권 대리라는 걸 몰랐을 때에만 철회할 수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안 때에는 철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음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입니다. 무권 대리인은 상대방의 과한 계약에 대해서 본인이 추인을 하지 않으면 무권 대리인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 책임의 요건과 효과입니다. 책임의 내용입니다. 먼저 135조 민법 135조에 보면 상대방에 대한 무권 대리인 책임입니다. 다른 자의 대리인, 본인입니다. 다른 자가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상대방 선택,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 계약을 이행하든지 계약한 대로 이행을 하든지 아니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됩니다. 무권 대리인은 상대방에 대해서 말이죠. 이항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대리권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무권 대리인과 계약을 할 때 상대방이 저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또는 대리인으로서 무권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한 자가 행위제한 능력자, 미성년자 등 미성년자가 무권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했죠. 그런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책임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정리하면요.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요건입니다. 첫째,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했고, 다음 본인의 추인도 얻지 못했습니다. 본인의 추인도 얻지 못했죠. 그리고 상대방의 철회 전이어야 됩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철회했다면 이 계약, 무권 대리인의 계약은 무효니까 상대방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음,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 상대방은 대리권이 없는 저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선의 몰랐고 무과실, 과실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무권 대리인의 과실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 이 책임은 무권 대리인의 책임은 무권 대리인 쪽에서는 무과실 책임입니다. 과실이 있든 없든 무권 대리인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무권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여야 됩니다. 만약에 무권 대리인이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었다면 그때는 이 책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등이었다면 이 책임은 적용되지 않으니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자, 책임의 내용은 상대방 선택이죠. 상대방 선택에 쫓아 이걸 이제 계약을 이행하든지 계약한 대로 무권 대리인이 이행을 하든지 아니면 이행을 못할 때에는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 선택을 선택채권이라 하죠. 선택채권. 누가 선택을 합니다. 상대방이. 자, 다음 단독행위의 무권대리입니다. 무권대리인이 상대방에게 단독행위를, 계약이 아니고요. 이번에는 계약이 아니고 단독행위를 했거나 상대방으로부터 단독행위를 받은 그런 경우입니다. 첫째,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를 무권대리인이 했죠. 자, 기억해 보십시오. 단독행위에는 그 행위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인이라 칭하는 이 무권대리인의 대리권 없는 행위에, 요 단독행위에 동의하거나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대리권을 다투지 않았죠. 대리권이 있다 없다는 데 대해서 다투지 않았다면 그때는 계약의 무권대리, 그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준용, 적용이 됩니다. 자, 무권대리인이 상대방에게 단독행위를 했을 때입니다. 반대로 미연에 대리권이 없는 자에 대해서 그 동의를 얻어, 무권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상대방이 단독행위를 했죠. 이번에는 미연은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게 단독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에도 마찬가지 무권대리인 동의를 얻어서 단독행위를 했다면 그때에도 계약에, 우리 앞에서 배운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다만 주의해야 될 것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도 없는 단독행위를 무권대리인이 했을 때에는, 그때는 이건 절대 무효입니다. 절대 무효라는 것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추인등을, 계약의 무권대리처럼 추인등을 할 수 없는 절대 무효입니다. 방금 앞에서 설명드린 것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를 무권대리인이 했거나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를 무권대리인이 받았을 때입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무권대리인이 하였다면 절대 무효라는 사실까지 아셔야 됩니다. 다음, 표현대리입니다. 아주 특이한 겁니다. 표현대리라고 하는 것은 그 한자로 나타날 현입니다. 이게 볼견, 늘 말씀드리는 한자로 표현입니다. 이게 볼견으로, 한자로 볼견자로 쓴 게 아니고, 물론 대부분 볼견으로 써지죠. 한자로. 그러나 이거 여기서는 나타날 현, 이렇게 한자가, 이 볼견자가 나타날 현으로도 쓰입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그래서 표현대리라고 읽죠. 자, 먼저 표현대리도 무권대리입니다. 그럼 표현대리도 무권대리인데 다른 점은 무권대리인이 대리권도 없이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할 때 상대방 쪽에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마치 저 대리인에게, 무권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걸 표현대리라고 하고, 이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세 가지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그때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무권대리인의 행위지만 표현대리가 성립한다면 본인이 책임을 지게 하는, 상대방 보호를 위한, 자, 우리 민법상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자,
세 가지 표현 대리가 있습니다. 2번에 민법 125조의 표현 대리가 있고 대리권 수여의 표시한 표현 대리, 그리고 126조 표현 대리, 권한을 넘는 월권 대리라고도 합니다.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 다음 129조 표현 대리. 129조는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입니다.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 자, 먼저 125조. 125조의 표현 대리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125조에 대리권 수여의 표시를 했는데 표현 대리. 자, 제3자. 제3자라는 것은 상대방입니다. 제3자가 상대방에 대해서 타인이 이 사람 무권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했는데 본인이요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표시는 했는데 사실은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게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하였지만 사실은 대리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 본인이 저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주지 않았는데 왜 대리권 수여의 표시를 했는지 그건 묻지 않습니다. 어떻든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자에게 대리인에게 대리권 수여의 표시를 하였으나 대리권은 주지 않았죠. 그래서 무권 대리인입니다. 그런데 이 무권 대리인이 그 행한 타인과 무권 대리인과 제3자 상대방 간의 어떤 계약을 법률행위 대리권 없이 대리권 수여의 표시를 했지만 대리권은 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과 뭐를 했다는 겁니다. 계약을. 그럼 본인이 대리권 수여의 표시를 잘못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게 125조 대리권 수여의 표시한 표현 대리입니다. 그러나 제3자 상대방은요 모든 표현 대리에서는 나중에 다시 맨 끝에서 정리해 드리겠지만요 모든 표현 대리는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이어야 됩니다.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 그러면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것을 알았거나 악이 알 수 있었다면 유과실, 과실로 몰랐다면 알 수 있었는데 그때는 그러하지 않다. 표현 대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모든 표현 대리는 선이 무과실입니다. 자, 첫 번째 보세요. 해석. 대리 행위는 통지받은, 그러니까 대리권 수여를 했다는 무슨 통지를 받았거나 대리권 수여 표시를 본 상대방과 사이에서 했어야 됩니다. 자,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통지를 상대방이 했거나 그 대리권 수여 표시를 상대방이 보았죠. 그 본 상대방과 해야 됩니다. 그걸 보지 않은 대리권 수여 표시를 상대방이 못 봤다면 그건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없죠. 두 번째, 무권 대리인은 표시된 대리권 수여에서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 행위를 했어야 되고 만약에 그 범위를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를 넘었다면 그때는 125조가 아니고 다음에 나오는 126조가 적용이 됩니다. 권한을 넘었다면 대리권 수여의 표시의 대리권보다 권한을 넘었다면요. 세 번째, 모든 표현 대리에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이어야 됩니다. 상대방이 악이거나 과실이 있다면 표현 대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125조의 표현 대리는 임의 대리에만 적용되고 요 표현 대리만
법정 대리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왜 법정 대리는 적용이 안 됩니까? 법정 대리는 대리권 수여 표시, 대리권 수여 표시로 대리권이 주어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법정 대리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리권이 주어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정 대리에는 이 125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꼭 주의해서 정리하시고, 자, 이제 126조. 126조는 권한을 넘는 대리인이 대리권은 있지만 그 자기에게 주어진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대리 행위를 했습니다. 다른 말로 월권 대리,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대리, 그 월권 부분, 자기 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표현 대리가 되죠. 자, 126조 보십시오. 조문.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을 했고, 제3자, 상대방이죠. 상대방은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여기는 선의, 무과실 외에도 권한이 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에게. 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월권 대리가 됩니다.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이유가 있는 때 본인은 이 월권 대리 행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요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표현 대리 중에 가장 출제 빈도가, 시험에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먼저 월권 대리의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최소한 일정한 범위에서 대리권은 존재, 대리권이 기본, 대리인에게, 이건 월권 대리니까 대리인에게 기본 대리권은 존재하고 있어야 됩니다. 기본 대리권. 그 기본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대리 행위를 한 게 월권 대리니까요. 다음, 상대방이 무권 대리인에게 대리권도 없는 요 월권 부분에 대해서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요 정당한 이유에 대한 판단 시점은, 그 3번의 판단 시점은 대리 행위 시 무권 대리인과 상대방이 요 대리 행위를 할 때 무슨 계약을 했다면 계약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상대방에게는 무권 대리 행위 시 또는 계약 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당한 이유에 관한 입증 책임은 상대방 자신이 부담합니다. 증명 책임은 밑에 4번.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상대방 자신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자, 월권 대리 행위에서 정당한 이유 있죠. 그 위에 2번, 3번, 4번인데 정당한 이유라는 거는 무권 대리인에게 기본 대리권이 있고 그 월권 행위를 할 때 저 사람이 무슨 위임장도 갖고 있고 무슨 등기 관련 서류 등도 갖고 있기 때문에 무권 대리인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걸,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상대방에게 있었고 대리 행위 당시에 그 정당한 이유에 대한 입증은 상대방이 입증해야 본인에게 상대방은 책임을 물을 수 있겠죠.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요. 자, 그리고 5번, 6번. 기본 대리권, 대리인은 기본 대리권과 요 월권 행위는, 기본 대리권, 월권 행위는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할 필요는 없다. 그래 놓고요. 유사할 필요는 없다. 다음 판례가요. 6번이 가장 대표적인 판례입니다. 공법상
대리권. 공법상 대리권이라는 게요. 공법상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월권 행위를 했죠. 그때도 표현 대리가 인정됩니다. 등기 신청 대리권을 주었더니 법무사입니다. 그러면 법무사한테 등기 신청해달라고 대리권을 주었더니 이 법무사가 등기 신청 대리권을 가진 자가 그 부동산을 자기가 등기해달라는 그 부동산을 처분한 겁니다. 뭐 매매 아니면 대물 변제 등으로 이걸 처분 행위를 처분해버렸죠. 다른 사람에게 매매했거나 대물 변제로 뭐 자기 채무를 변제해버렸습니다. 그럼 이 기본 대리권은 등기 신청의 대리권이니까 그건 공법적 대리권이고 월권 대리 처분 행위는 사법상 행위를 했죠. 사법적인. 그래서 공법상 대리권을 가지고 사법적인 대리 행위를 했더라도 그것도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다음 7번. 자,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요 부분 보세요. 126조는 복대리인이 월권 행위를 했을 때도 적용되고요. 요 무권 대리인이 복대리인일 때, 그리고 법정 대리인이 후견인이 월권 행위를 했을 때도 적용되고요. 부부간에 대리인이 아닌 사자가, 우리 대리 처음 할 때 사자가 월권 행위를 했을 때도 적용이 되고요. 부부간에 일상가사 대리권, 부부간에 일상가사 생활, 부부간에는 남편과 부인과 남편 간에는 일상가사 생활에 있어서 대리권을 가지죠, 서로. 근데 남편을 대리한 부인이 일상가사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 월권 대리했다면 이때에도 126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먼저 다시요. 복대리인, 후견인, 사자, 부부간 일상가사 대리권을 가진 자가 월권 대리를 했더라도 이 126조가 적용이 되고요. 또 앞에서 말씀드린 125조와 다음 나오는 129조의 표현 대리인이 125조와 9조의 표현 대리인이 월권 행위를 했다면 그때도 125조나 9조가 아니라 126조가 월권 대리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129조의 표현 대리입니다.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었지만 대리권이 소멸했습니다. 그럼 대리권이 소멸했죠. 그럼 대리권이 소멸한 대리인은 대리 행위를 못하죠. 그런데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대리 행위를 했던 겁니다. 다만 상대방은 대리권이 소멸했다는 사실을 상대방은 몰랐죠. 저 무권 대리인에게 기존에 대리권이 있었기 때문에 대리 행위를 할 때 상대방은 대리권 소멸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자, 그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첫째, 129조 보십시오. 대리권 소멸의 표현 대리입니다. 대리권의 소멸은 그 소멸 사실을 모르는 선의의 제3자가 상대방입니다. 상대방에게 대항, 주장을 못합니다. 대리권 소멸 사실을. 그리고 대리 행위를 그러나 제3자가 상대방이 과실로 대리권이 소멸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그때는 그러하지 않다. 적용하지 않죠. 이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도 상대방이 선의 대리권 소멸 사실을 몰랐고 무과실이야 적용이 됩니다. 자, 첫째 해석 보십시오. 대리인이 이전에는 대리권을 갖고 있었죠. 그 전에는. 대리 행위를 할 당시에는 대리권이
뭐 했습니다? 소멸했죠. 그리고 상대방은 대리권 소멸 사실에 대해서 선의 무과실, 모든 표현 대리는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해야 된다고 했고요. 3번, 복대리인이 만약에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배운 복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행위를 했다면 그것도 129조가 적용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126조와 129조는 임의대리, 법정대리 모두에 적용됩니다. 법정대리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방금 맨 앞에 했던 125조, 이 125조의 대리권 수여의 표시한 표현 대리는 법정 대리에 적용이 안 되죠. 그러나 126조, 129조는 임의 대리, 법정 대리에 모두 적용됩니다. 자, 표현 대리 효과입니다. 세 가지 표현 대리. 표현 대리 성립은 상대방만이 주장할 수 있고 본인이 상대방이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있고요. 본인이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는 없는 겁니다. 본인이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는 없다. 두 번째, 모든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면요. 3번, 표현 대리에서도 본인은 초인권, 무권 대리니까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표현 대리도 무권 대리니까 본인이 초인권, 상대방은 철회권, 최고권 다 가집니다. 여기도 무권 대리로서의 이런 초인권, 철회권이 다 적용됩니다. 오늘 무권 대리에서 배운 것처럼. 자, 그리고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본인의 이행 책임을 질 때 제일 많이 묻는 게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해서 과실상계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표현 대리에는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실상계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제일 많이 나오는 지문이고요. 다섯 번째, 강행법규의 대리인이 한 행위가 강행법규 등에 위반하여 무효이면 대리인이 한 계약이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이면 그때는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유권 대리 주장에는 표현 대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상대방이 무권 대리가 아니고 유권 대리라고 주장하는 그 주장 속에는 표현 대리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입니다.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이기 때문에 표현 대리도 무권 대리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유권 대리다,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유권 대리의 주장 속에는 표현 대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대리입니다. 시작할 때 제가 대리는 두 문제 내지 세 문제가 꼭 출제되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만 잘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 오늘 둘째 시간에는 제 9장 무효와 취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